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앙드레 쿠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물리학. 이 말은 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괴팍한 인터넷 이론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문학 역사상 가장 진보된 데이터, 즉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직접 참여한 과학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된 이후 제임스 웹은 새로운 은하계를 찾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바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모델링하고 설명해온 우주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이나 잘못 조정된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논리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각성이었죠. 고전 법칙에 따르면 중력은 거리에 따라 약해집니다. 이는 태양부터 먼 은하까지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물체가 중력원에서 멀어질수록 가속도는 낮아집니다. 이것이 수성이 명왕성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비유하자면 은하계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 약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천문학자 는베라 루빈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은 너무 빨리 움직였다. 마치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방울처럼 은하계를 벗어날 만큼 빠른 속도였지만 그들은 탈출하지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듯 그들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힘은 다음과 같이 명명되었습니다. 암흑물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랐다. 그것은 미지의 것에 붙인 꼬리표, 즉 깊은 이론적 상처에 붙인 개념적 붕대였다. 과학계는 대안이 없었기에 이를 받아들였고 그 용어는 진실로 굳어졌다. 암흑물질은 현대 우주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은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 형성 자체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빅뱅 이후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작용하여 일반 물질을 추가적인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은하의 분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별의 형성, 우주의 진화 등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 제임스 웹이 시간의 심연을 가리킬 때까지 망원경의 첫 번째 이미지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일찍 거대하고 구조화된 은하가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우주의 나이가 겨우 2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다른 것들은 3억 미만 우주의 시간축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 은하들은 이미 성숙해 있었다. 그들은 나선형 모양과 고대 별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모델에 따르면 출현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렸을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식별됩니다. J010 크기가 있습니다. 은하수보다 10배 더 크다. 그리고 우주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이건 그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호환되지 않은 암흑물질이 해야 할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모델에 따르면 은하는 암흑물질의 헤일로 내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이 헤일로는 중력망처럼 가시광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시 은하가 그렇게 일찍 생겨났고 이미 그렇게 발달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암흑물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균열이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실제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모델을 구축해왔지만 암흑물질의 입자를 단 하나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지하실험, 인공위성, 입자 가속기, 그리고 윈프, WIMP와 액션 악션 같은 이론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를 반대하는 증거가 쌓이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현대 우주론을 모두 중력적 환상 위에 세웠는가?
그리고 만약 대답이 예라면 우리가 우주의 과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중력이 당기는 대신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모델을 조정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긴장감은 조용히 고조됩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최초의 은하의 탄생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런 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방금, 지금까지 만들어진 망원경 중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 있을까요? 우주가 우리에게 균열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깨져 있었는데 이제 막 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요? 이것은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지탱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력, 빛, 시간의 기원 등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과학에 강요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발견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뒤흔들 것입니다. 바로 우주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영향, 당신이 생각하는 우주의 이미지는 무엇이든 아마도 오래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들이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발적인 발견이 아니라 점점 더 가속화되는 일련의 모델 붕괴입니다. 한때 이론적 기둥이었던 것이 이제는 의문부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실험실이나 연구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과학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살고, 결정하고, 건설하고, 심지어 꿈꾸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GPS 앱을 열면 몇 초 만에 계산된 경로 뒤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성의 정확한 작동은 공간, 시간,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알려진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보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일정하며 암흑 물질은 우주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가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이제 좀 더 심오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구 기후 변화, 태양 주기, 우주 방사선, 핵융합 기술, 통신 위성에 대한 예측, 소행성 보호 시스템 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니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제임스 웹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서사가 깨지기 쉬운 혹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는 시간의 끝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일찍 너무 많은 복잡성을 지닌 고대 별들로 가득 찬 거대하고 조직화된 은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진화가 우리가 한때 믿었던 속도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암흑 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시간 자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의 이러한 단절은 이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의 점들을 연결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세상을 선형적이고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빅뱅에서 현재의 팽창까지, 단순함에서 질서 있는 혼돈까지, 어둠에서 별의 밝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서는 마치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로 만들어진 직소 퍼즐처럼 부정확하게 재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의 깊은 곳을 자극합니다. 물리학만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존적 방향 감각이 무너지는 거죠. 과학이 우리가 예전에 진실이라고 부르던 것이 단지 일시적인 적응일 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틈을 건너기 위해 지어진 깨지기 쉬운 다리일 뿐일 수도 있다고 지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중 실제로 현실인 것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더 많은 것들.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확실성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반응에 있습니다. 페르미랩, 샤른, 브룩헤이븐과 같은 연구소들은 연구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험이 재설계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가설들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입장만을 찾는 대신 이제 그들은 암흑물질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터뷰에서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비유는 의학에서 나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를 상상해 보세요. 의사들은 징후를 관찰하고 심박수를 관찰하고 혈압을 분석하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환자가 왜 그런 상태에 빠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증상만 보고 환자를 계속 치료합니다. 이제 이 환자가 우주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즉 인류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만 반응하고 질병 자체는 무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대학 복도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팟캐스트, 책, 심지어 맘까지도 이러한 새로운 긴장감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우주,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하는 과학, 내면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더 깊이 파고드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랜만에 개념적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비주류로 여겨졌던 이론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빅뱅,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시공간의 구조의 신성함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미지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바로 우주가 물질, 에너지, 그리고 공간,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수학의 언어를 벗어나는 무언가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 영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정당한 탐구를 위한 탐구입니다. 물리학이 은하의 기원, 암흑 에너지, 우주 팽창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물리학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답변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영상 너머에는 더 깊은 탐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 의식, 그리고 현실이 뒤섞인 충격적인 질문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우주가 의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의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주가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인과 공유해주세요. 조사의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더 어두운 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가 중력적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숫자가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불안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립된 발견도, 제자리를 벗어난 은하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포착된 놀라운 이미지도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미묘하고 더 깊습니다. 마치 장비를 보정하거나 측정값을 정밀하게 조정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 소음과 같습니다. 이 소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웨이틀 전압. 에스웨이틀은 우주의 물질 응집 정도를 대규모로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변수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가 얼마나 뭉쳐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십억 년 동안 물질 가시광선과 암흑물질 모두 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은하, 성단, 그리고 우주 초구조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에스웨일은 초기 우주의 열 장애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를 통해 정확하게 예측된 특정 값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값이 오늘날 우주를 직접 관측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웹 망원경을 포함한 현대 망원경으로 우주의 실제 구조를 관찰해보면 이 값은 예상보다 작습니다. 이 수치적 차이는 비록 작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일관적입니다. 이는 통계적 노이즈가 아닙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실험에서 독립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 체계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주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뭔가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큰 규모에서는 중력이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아니면 우주 구조에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인 암흑물질이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훨씬 더 도발적인 점은 암흑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맥락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론과 관측 결과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모델을 조정하더라도 문제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네바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루카스 롬브리세스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다시 작성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을 대규모로 수정하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지 완화책일 뿐이다. S8 긴장과 함께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허블 긴장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소위 허블 상수 또한 상반되는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CMB로 측정했을 때 얻어진 값은 더 가까운 은하의 초신성을 사용하여 관측했을 때보다 낮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다른 방법, 즉 분석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우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류의 여지는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측정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 속도로 팽창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통계적 모순이 아닙니다. 우주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생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부터 우주 전체 구성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을 추정하는 것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현대 천체 물리학의 거장 중 한 명인 아담 리스와 같은 과학자들은 신중하지만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만약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점점 더 정확해지는 추세라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이 두 가지 주요 충돌, 즉 에스페일과 허블 이론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많은 설명들은 암흑물질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이론적 요소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가변 암흑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변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가설로, 이를 우주 상수로 간주하는 표준 모형과 모순됩니다. 이 가설은 지난 5년간의 관측 결과들을 통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우주의 각기 다른 시기에 암흑 에너지의 움직임이 변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주론에 적용되는 양자장 물리학을 완전히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진공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진공이 정적이지 않고 물질과 시간과 상호작용하는 고유한 역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역학이 균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추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카블리 천체물리학 연구소와 페리미터 이론물리학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만
관측 가능한 현실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우주에 맞춰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가 일련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리를 조정하다가 구조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방정식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그 방정식이 설명하는 내용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주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듯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우주에 맞춰 미세하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수치적 긴장, 발산하는 값, 매우 큰 규모에서의 편차,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언가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혹스러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도구가 정교해질수록 우주의 이미지는 더욱 왜곡되어 보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천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적 왜곡, 누적된 오류, 그리고 가정들을 보여줍니다. 망원경 렌즈를 닫고 나니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실제 물체가 아니라 반사된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측정은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 신념에 의해 걸러질까요? 우리는 우주의 소리를 듣는 대신 우리의 기대에 맞춰 우주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공식만이 아닙니다. 우주가 안정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심지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이해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혼란은 데이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무시해 왔을지도 모른다. 즉, 우주는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 가능성은 훨씬 더 불안한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의 기원이 하나하나 의문시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시간을 속인 빛,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이미지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늘 전역에서 감지된 희미하고 균질하며 지속적인 복사선은 우주 탄생의 메아리,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로 여겨져 왔습니다. 1965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들은 비둘기 소리나 안테나 케이블의 단층을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복사선은 곧 빅뱅 모델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복사선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시 폭발에서 탄생한 우주에 대한 기대와 이 복사선의 존재가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안이 부족할 때 더욱 강력해지는 우연의 일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CMB는 더 이상 불가사의한 발견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실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열 스펙트럼, 거의 완벽한 등방성, 미세한 온도 편차, 모든 것이 초기 우주에 얼어붙은 초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성한 이미지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연구에서 CMB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CMB가 초기 우주의 마지막 숨결, 즉 원시 플라즈마가 투명해질 만큼 식은 후 남은 빛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나 부정론자들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학문적 명성을 쌓아온 과학자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이자 파리 천체물리학 연구소 회원인 조셉 실크가 이끄는 천체물리학자 팀이 수행한 분석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왕립 천문학회 월간 소식대담한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CMB로 해석하는 밝기의 일부는 사실 수십억 년 동안 원시은에서 방출된 복사가 축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은에 존재하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별에서 발생한 이 복사는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색편이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빛 파동이 길어지는 현상, 효과를 겪다가 결국 마이크로파 범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시각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사막에서 수십억 개의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모닥불에서 나오는 빛은 서로 겹쳐져 지평선에 희미한 빛을 냅니다. 어떤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흐릿한 빛, 바로 우리가 CMB를 분석할 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설은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빅뱅의 열적 신호로 해석한 신호가 부분적으로는 우주 역사 전반에 걸쳐 분포된 천체 물리학적 원천의 산물이라면 이 복사를 바탕으로 한 모든 추론은 불안정해집니다. 우주의 나이, 최초의 원자가 형성된 순간, 초기 우주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율, 심지어 확실한 시작이라는 개념조차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수정은 난해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CMB 지도를 제작한 유럽 우주국 ESA의 플랑크 위성은 현대 우주론의 토대를 마련한 일련의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CMB 지도의 변동은 암흑물질의 밀도, 허블 상수, 그리고 공간의 공류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사선의 일부가 우주적 기원이 아닌 은하적 기원이라면 이 수치는 의심스러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과학적, 기술적, 심지어 정치적 결정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사이먼스 천문대 CMB-S4 2028년 일본에서 발사 예정인 새로운 라이트 비아드 우주 망원경과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된 수십억 달러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는 CMB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기원을 가진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2022년에 발행된 기사에서 물리 리뷰, 레터 연구자들은 적색편이 4와 6 사이, 빅뱅 이후 약 15억 년 후에 형성된 거대 은하의 에너지가 전체 CMB 신호의 최대 1.4%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적은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0.01%의 변화만으로도 우주론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1.4%는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은하, 어린 별들로 가득한 성운, 또는 훨씬 더 먼 곳의 천체까지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4%, 5% 정도죠.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론이 근거를 잃으려면 몇 %의 왜곡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과학계 내에서 마치 소리 없는 도발처럼 울려 퍼진다. 물리학자들이 현대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잘못된 해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은 흔치 않다. 하지만 선예도 있습니다. 19세기의 수성 궤도의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벌컨, 불찬, 행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행성이 존재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논문이 발표되고 망원경이 작동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행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중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학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불칸과 마주하고 있는가? 우리가 최초의 빛으로 숭배하는 우주의 찬란함은 결코 원시적인 빛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를 전환점으로 이끈다. 만약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빅뱅의 결과만을 아니라면 과학이 우주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축한 전체 틀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연대기뿐만 아니라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시작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주가 무한한 밀도의 지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순환적이고 이전과 이후에 명확한 경계가 없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생겨났다면 어떨까요? 문제의 핵심은 기원만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개념 자체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주는 항상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서사적 단절은 우주론을 훨씬 넘어 인간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단일 기원, 시작의 순간,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빅뱅이라는 관념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종교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의 영감을 불어넣고 철학 이론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 기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우주소음에 대한 편향된 해석을 뿐이라면 무엇이 남는가?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는 우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제임스 웹의 데이터가 던지는 질문이며 어떤 은유로도 완화할 수 없는 냉정함입니다. 이제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현상 중에는 중력과 빛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 아니라 우주의 구조 자체에 도전하는 이상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즉, 우주가 마치 블랙홀 내부인 것처럼 단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면의 거울. 우주가 뒤돌아보기 시작할 때 과학적 발견이 단순히 모델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의 틀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드물고 고통스러우며 불가피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최근 공개한 사진들을 통해 조용히 화려함 없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우주의 새로운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공허함입니다. 너무나 잘 짜여진 침묵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합니다. 암흑물질, 에스페이트과 허블 상수의 긴장, 그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자체에 대한 의심에 직면한 후 새로운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주의 회전 방향입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리오르 샤미르가 이끄는 연구는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슬로원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에서 촬영된 3만 개 이상의 은하를 분석했습니다. 각 은하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연구팀은 표준 모형이 예측하는 대로 무작위 분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하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하가 더 멀리 있을수록 단일 회전의 빈도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관측 가능한 시간으로 더 멀리 있을수록 정렬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우주 등방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실존적 위협입니다. 우주 등방성은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며 중심도, 경계도, 선호하는 방향도 없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공간 자체의 팽창만큼이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주에 회전축이 있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일종의 중력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물리학이 수세기 동안 회피하려 했던 철학적 경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회전하는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카로운 것들은 무언가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우주론 연구소의 연구진이 이러한 일련의 증거를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리적 검토 디그들은 지금까지 주변적이었던 가설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즉,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빅뱅이 기원의 폭발이 아니라 중력 반동 효과였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우주나 이전 현실의 극단적인 수축이 특정 임계점까지 붕괴된 후 무한한 밀도의 지점에서 끝나는 대신 점프하여 새로운 팽창하는 현실, 즉 우리 현실을 생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시적인 우주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에 담겨 있으며 블랙홀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고립시키고 조절합니다. 이는 원시 우주의 균일성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정보의 부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공간의 팽창이 아닙니다. 인과관계의 거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무리 급진적이더라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저 펜로즈 경의 제안과 일맥상통합니다. 펜로즈 경은 소위 공형순환 우주론을 제안했는데 이는 우주가 무한한 팽창과 소멸의 순환을 거치며 각 주기 언가 다음 주기를 발생시킨다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오직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폐쇄된 중력체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우주론 전체는 마치 동굴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구성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숨을 쉬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과학을 이용해 어둠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를 밖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규칙과 구조의 일부에 갇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빛이 드러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주가 현실이 펼쳐지는 무대가 아니라 자체의 규칙과 한계를 지닌 유기체이며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는 과거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은 미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의 결과는 어떤 과학 논문보다도 더 큽니다. 이러한 역전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 신앙, 언어, 문명 프로젝트는 혼돈에서 질서로, 단순함에서 복잡성으로, 무지에서 진실로 이어지는 선형적 진보라는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이 단지 제한된 의식이 그 퍼즐의 일부인 퍼즐을 해독하려고 시도하면서 만들어낸 적응적 서사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영적인 도발이 아닙니다. 인식론적 관찰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무시하거나 더 많은 데이터, 그래프, 망원경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과학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심오한 요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의 구조에서 의식의 역할 자체를 제고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주가 이전의 중력 붕괴를 통해 방향, 구조, 기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데이터가 우주적 규모에서 정렬, 스핀, 밀도, 비대칭성을 보여준다면 만약 물리학의 기초가 여러분의 관찰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면 그러니 우리는 물리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마치 길 끝에 다다르자 길이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정의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과학이 자신만의 그림자를 찾는 영역입니다. 물질이란 무엇인가? 또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와 같은 질문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사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과학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모든 것을 늘 똑같은 공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셨죠? 단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데이터, 결함, 이론적 결함까지 모두 보셨죠?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우주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우주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가입니다. 진실은 간단하고 불편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며 의식적인 것입니다. 이 여정이 해답, 그 이상을 깨우쳤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질문도 함께 깨우쳐 주었답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